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테슬라, 아마존, 마이그레이션 뭐 등등 여러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진짜 정말 말들이 많은데 이 끝없는 의문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 일단은 수고 많으십니다. 파이코인 채굴 숫자가 갑자기 안 보여요. 문제가 있나요? 채굴은 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자, 화면에서요. 이 화면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채굴 수량이 뜨고 그죠? 하는데 이 수량이 갑자기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파이 앱을 말하는 거예요. 파이 앱. 요거 안 보이는 거 맨날 얘기했는데도 진짜 모르는 분들은 맨날 몰라요. 자, 화면이 있으면 좌측 상단에 3단 바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파옵션이 뜨고 이쪽에 프로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걔를 눌러줍니다. 그럼 수량을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는 여부가 있어요. 수량 공개. 자, 그거 체크를 여러분들 활성화 시켜주면은 이게 잘 나온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리에이스님, 최근에 테슬라, 아마존이 정식으로 파이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팩트체크 부탁드려요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테슬라, 아마존에서 파이에서 올렸거든요. 이거는 결제 시스템 도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딱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내용 보면, 자, 궁금한 게 노드를 여러 대 돌리는 사람이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된 사람이고 그걸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면 그 수량도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거래해서 코인 받은 사람이 사라지면 억울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는 정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사람이고 이걸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 근데 그 수량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때 이미 다 팔아치웠다고 이게 끝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사라졌다?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안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코인을 받은 사람이 사라지면 억울할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코인을 받은 사람은 안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코어팀에서 명확한 기준을 준 게 없어요. 이런 것까지 기준을 준 게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따지는 거지 뭐 제가 굳이 파이코인 어떻다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뭔가 참고적인 우리가 지식이라고 본다면, 자,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물건을 갖다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구입을 하려는 구매자가 있어요. 이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가 10만원 입금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 물건을 줘야 되는데 이 물건을 안 줬어.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1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고로 이제 환급이 됩니다. 환고가 돼요. 자, 환급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환수 조치죠. 환수 조치가 돼서 다시 이 사람한테 돈이 넘어가요. 이게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1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데 약간 세금 떼고 이러면 99,000 얼마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파이 역시도 그냥 다시 되돌려받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약간 이게 복잡한 게 뭐냐면 사라졌을까요? 하는데 그 파일을 또 누군가한테 사용을 했다면 약간 이런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머리가 아픈 경우를 굳이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노드 두 대는 가능한 거 아니었던가요? 한 대는 포트 개방으로 돌리고 한 대는 그냥 돌리는데요 하는데, 그렇죠. 한 대는 포트 개방, 그러니까 약간 임시 예비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개념을 좀 잘 져야 되는데 우리가 막 여러 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대 했다가 지난번에 수량이 뭐 날라가고 이런 경우는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달에 채굴량이 좀 늘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 대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포트 트리거라는 거고 이거를 좀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등록된 컴 자체가 이제 두 대인 경우에는 뭐냐면 일단은 선점에서 사용한 그 컴퓨터 자체가 꺼진 경우에 차선으로 뭔가 한 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동시에 동시에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여러 대를 실제로 돌리고 이거는 불가능해요. 원래 1인당 한 대 돌릴 수 있는 게 맞고요.
자, 1계정 중복 노드 점수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정상 노드 점수 반토막 내어놓고 채굴률 올리는 거라 생각이 된다. 중복 노드 해도 점수 올라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1컴 복제 노드는 봤어도 1계정 중복 노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3월에 노드 점수가 7.6으로 시작해서 2.9점이다. 다음 달이면 3년째 노드를 돌리고 있는데 점수가 올라가기는커녕 2.9점으로 떨어진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1인 1노드에 의구심을 가지는데 1인이 노드는 2대를 돌려도 3대를 돌려도 마지막에 계정과 매핑한 노드만 보상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네트워크 기여입니다. 아주 단순한 법칙이다 해서 이렇게 노드에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개념이 맞지만 이게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정도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내용 보면 파일 마이그레이션 완료 마감해. 당신은 파일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해서 뭐 9시간 39분 07초 남았다 돼 있는데 이렇게 뜨는 게 뭔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KYC 인증을 빨리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 KYC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계속 이게 시간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건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KYC 인증을 하시면 되고, 이 시간이 막 계속해서 내려가면은 요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소셜 프로필로 귀하의 존재를 개인화하고 다른 개척자와 참여하십시오. 프로필 설정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F 화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라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뭐 설명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프로필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프로필 설정. 이 프로필 설정을 안 했다면은 이게 문제가 좀 되겠죠.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뭐 KYC 인증도 할 텐데 이건 초기 사용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다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름 정보 제공하면 저 화면이 안 나오는 사람은 저 화면을 볼 수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고 해서 아마 이 이름 정보 제공에 대한 화면이라는 게 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로 안 뜬다. 이 얼로 역시도 설명해 드렸죠. 글자 크기를 줄이세요. 그 휴대폰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좀 줄이면은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이 화면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 얼로하는 뭐 승인하는 이 화면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요건 좀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갑에 들어온 수량과 사용 가능한 수량이 다른데 왜 그런 건가요? 락업 작업 수량은 빠져서 그렇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일단 이 내용 보기 전에 지갑에 들어온 수량과 사용 가능한 수량 다른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 KYC 인증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레퍼럴이라고 하죠. 레퍼럴을 했던 사람들이 KYC 인증을 안 했다면 당연히 이 수량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 내용 볼까요? 당했습니다. 근데 락업 걸어놓은 거 살아있는데 락업이 풀리면 이것 또한 날아갈까요? 걱정이 돼서 미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락업을 걸어놓은 거. 근데 이미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수량 자체가 뭐 해킹을 당해서 날아갔다. 약간 이런 주장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락업이 풀리면 이것 또한 날아가냐 했을 때는 이것도 당연히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받자마자 바로 빼내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좀 판단을 해야겠지만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지갑을 새로 만들어서 2차, 3차에 대한 것만이라도 좀 예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파이코인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테슬라, 아마존 이런 거 솔직히 이제는 그냥 멍멍 소리예요. 테슬라, 아마존이 가능하려면요 적어도 파이 네트워크에서 공지를 해주겠죠. 여태까지 어디랑 뭐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없다면 이거는 정말 끝없는 의문점이 될 거고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게 나올 때는 최대한 팩트 체크 해드리려고 찾아보지만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코어팀에 있는 코어팀의 공지보다 더 빨리 나오는 것은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코어팀에서 직접 발언하거나 얘기하지 않은 이상은 굳이 이거를 신뢰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 마이그레이션이나 노드나 마찬가지로 뭔가 팩트에 기반한 정보만 우리가 제공받을 필요가 있겠고, 역시 저는 그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없는 의문점, 끝없는 질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지만 메일로 남겼을 때 제가 좀 더 기억하고 나중에라도 찾아서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